노예라는 단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자본계급과 신분, 즉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신분 격차를 넘어 현대판 노예인 경제적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노예제도가 왜 사라졌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는 모든 문화권에 존재해왔습니다. 1930년대만 해도 한반도에 머슴이 53만 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1960년에도 24만 명의 머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라진 건 인권운동이나 지주들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60년대 들어 도시의 공장과 건설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주는 공장장과 자본가로 바뀌고 머슴은 도시 근로자로 대체된 겁니다. 즉, 조선의 노예제는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이죠. 많은 사회학자들은 노예제가 폐지된 이유가 인류애 때문이 아니라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노예를 쓰는 것보다 월급을 주고 노동자를 쓰는 게 더 싸졌거든요. 노예를 유지하려면 먹이고 재우고 입혀야 하니까요. 결국 과거의 노예는 현재의 근로자로 바뀐 셈입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저 역시 기회의 평등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자본에 의한 철저한 계급사회, 보이지 않는 신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건 그 어떤 정부, 이데올로기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혹시 그럼 우리가 모두 노예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는데 논리의 비약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잠을 줄이고 직장에서 맞지 않는 사람들과 일해야 하고 퇴근 시간조차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월급이 끊기면 회사의 노예에서 돈의 노예로 지배구조만 바뀔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계급, 노예에서 근로자로 이름만 바뀐 현대사회. 스스로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계급은 더 뚜렷해지고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과 해결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급 격차의 원인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속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근로소득이 자본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난다면 이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자신의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근로소득의 상승 속도는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속도의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둘째는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근로소득을 만드는 법만 가르치고 자본소득을 만드는 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로소득이라는 이유로 자본소득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결국 성실한 근로자,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만 양산하는 셈이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물가는 오르기만 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경제가 굳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와 세계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무한대로 찍어냅니다. 돈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예계급과 금융문맹이라는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봉건사회에서 노비가 대를 이어 노비가 되었듯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같은 로직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자산이란 미래의 나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세는 자산일까요? 저는 전세를 나쁜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수천만,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돈이 집주인의 레버리지가 아닌 내 레버리지가 되어야 하죠. 청년 전세대출 등 정부 지원의 전세를 사는 것도 집과 주식을 소유하는 습관이 없다면 결국 평생 전세만 살다 자본가와 멀어지는 선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세는 마치 무이자 할부와 같아서 겉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자산 형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만 늘리는 대한민국의 나쁜 부채입니다. 자동차는 어떨까요?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저는 자동차를 부채로 봅니다. 그것도 전세만큼 나쁜 부채입니다. 도시 근로자가 돈을 벌면 더 좋은 집, 더 멋진 자동차,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지기 쉽죠. 자동차는 그 자체로도 부채이지만 다른 소비까지 끌고 다니는 아주 나쁜 부채입니다. 저 역시 분수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샀다가 크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한 계급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동시에 확장시키는 월급 부자 계급입니다. 개발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이들을 호모플루티아라고 부릅니다. 근로소득 상위 10%, 자본소득 상위 10%에 동시에 속하는 신흥자본계급. 미국에서는 1980년 15% 미만이던 이 계급이 현재는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투자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경제적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저는 직장인이 부자가 되려면 호모플루티아가 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을 높이고 두 번째는 그 소득으로 부채가 아닌 자산을 사는 것. 소득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주, 배당 ETF를 사라고 하면 QQQM 사라, 성장주 왜 안 사냐, 배당주 단점 많다 이런 댓글이 달리죠. 저 역시 기술주, 성장주 일정 비중 들고 갑니다. 완벽한 종목이나 ETF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배당주를 우선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적은 시드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경험이 주식을 평생 소유하는 자산으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둘째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처럼 일시에 들어오는 목돈보다 꾸준히 나눠 들어오는 돈이 훨씬 오래가고 응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나 일시적 비용이 아닌 자산을 사세요. 전세, 자동차, 오마카세, 비싼 옷, 가방, 스타벅스 커피 등 지금 당장 갖고 싶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대부분 부채나 비용입니다. 자산은 본인 능력을 키우는 교육, 부동산, 주식, 오픈마켓 같은 사업체입니다. 이게 바로 호모플루티아의 생산수단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의 계급, 그리고 노예제도가 정말 사라졌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배당이었습니다.